글로벌 증시의 빠른 반등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신흥국 증시 역시 탄력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민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경기 확장이 끝나면 수축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자산 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투자자는 그 충격을 함께 견뎌야 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자는 한 템포 쉬는 전략도 좋지만 전통적 투자에서 벗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상승이 우려되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대체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와 시기를 고려한 대체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자이자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월가의 스승 피터 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추는 한 방향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쉬지 않고 방향을 바꾸면서 흔들리듯 투자 환경도 항상 다양한 변수에 의해 바뀌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투자 환경에서 변화의 파도를 탈 것인지,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도 흔들림 없이 일정한 속도로 노를 저어 나갈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당장 호재를 바라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뎌내는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흔들림 없는 대체 투자의 세계로 안내하는 가이드 유여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노를 저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기별로 어떤 대체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투자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대체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기에 어떨 때는 순응하기도 하고 경기에 적극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는 경기 변동에 순응해야 합니다. 투자에서는 힘 자랑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경기 변동에 맞춰서 투자의 방법을 달리하는 게 올바른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의 흐름을 파악해서 각 경기 국면별 투자 방법을 선택하면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진행자님은 그 경기 국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학창 시절 때 들어보긴 했는데요. 이 경기 국면의 의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마 학창 시절에 한두 번은 시험에 봤던 내용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을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라는 네 가지 경기 국면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런 경기 국면은 일정한 주기로 이런 사이클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 경기 국면별로 적합한 대체 투자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불황기에는 어떠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네, 사람에게도 슬럼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불황기라고도 하고 또 침체기라고도 합니다. 누구한테나 다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기업들이 이제 투자나 생산 활동이 좀 침체가 되고요. 사회의 실업률은 올라가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기기도 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뭐니 해도 대체 투자의 교과서인 금투자로 불황기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투자가 이제 불황기일수록 더욱 빛이 나기 마련인데요. 금투자는 대체 투자에서 장기 베스트셀러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투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 투자도 녹록치 않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선호되는 대체 투자 상품이 바로 금이죠. 불황기의 대체 투자의 답은 바로 금 투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불황기에 금 투자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회복기에 어떤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이 회복기는 기업들이 이제 불황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살아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경제는 슬슬 바닥을 지나서 회복되는 국면에 접어들 거고요. 투자나 생산은 상승 기미를 보이면서 실업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회복기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진행자님 말씀대로 꼭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게 마련인데요. 이 판단할 때는 이제 불황기가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느껴지면 이제는 ETF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ETF를 통해서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방어하고 향후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선 투자에 대한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면 ETF 적립식 투자나 매수 시점을 서로 분산을 통해서 매수 가격의 평균화, 이른바 코스트 에버리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국면을 판단할 때 저점을 통과하고 유탄하는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힘들죠. 모두가 절망을 느낄 때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ETF 투자는 회복기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투자 방식입니다. 대체 투자에서 ETF 투자는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위험 대비 효과적인 투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사님께서 지금 ETF 적립식 투자나 이 코스트 에버리징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의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만큼 적극 추천합니다. 네. 회복기에는 이 ETF 적립식 또는 매수 지점을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말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투자 팁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호황기에는 어떠한 대체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네, 호황기 또는 이제 번영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시기는 생기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서 생산재나 소비재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금리나 물가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상승하기도 하고요. 증권 시세도 화랑이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호황기에는 주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아마도 호황기에는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겠죠. 네, 이 시기에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지수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상승력이 있어 보이는 업종 ETF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위한 종목을 찾기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황기에 접어들면은 주식시장의 한쪽 방향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이긴 합니다만 레버리지 ETF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저도 투자 기회가 찾아온다면 꼭 잡아보고 싶은데요. 호황기에는 이 레버리지 ETF가 좋은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퇴기에는 어떠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후퇴기 또는 이제 공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리세션이라는 영어 명칭도 쓰기도 합니다. 이 고점에서 빠르게 경기가 추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업들의 생산 활동은 정점에 달해서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자본 설비도 과잉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기가 매우 힘들어지고요. 은행들은 오히려 빌려둔 돈을 회수하려고 들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극에 달하면 신용의 붕괴에 따른 신용공황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기업도 도산하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나 주가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가 겪었었던 적이 있는 IMF 시대가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후퇴기에는 대부분의 투자 자산의 가격이 떨어진 시기고요. 바닥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경쟁력 있는 국가의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국내 투자 자산을 찾는 것보다는 해외 채권 같은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이 소나기를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채권은 국내가 후퇴기를 겪는 동안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그런 나라를 엄선해서 채권에 투자한다면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네, 후퇴기에는 바로 해외 채권 투자가 답이겠네요. 여기까지 4가지 경기 국면별로 어떠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전문가님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경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도 투자자의 몫이지만 국면별로 적당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린 어떤 경기 국면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체 자산에 투자해봐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